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7월 2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2025년 상반기에 대단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0% 정도 S&P 500이 상승 흐름을 전개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 날 상호관세 이 부분을 90일 유예하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7월 2일로 2025년도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CT그룹은 2025년도 S&P 500 타깃 목표를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상적이라면 6,3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다. 베어마켓 하락장이면 5,200포인트로, 불마켓이면 7,000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일 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 지수는 0.82% 하락을 하면서 6일간의 연속 상승 랠리를 마감했습니다. 22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환해지 상품이 아닙니다. 환해지 상품은 뒤에 H라고 붙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H는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증권 코덱스의 상품명을 가진 해외 ETF입니다. 달러 자산 입장에서 보면 원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450원 하던 것을 현재는 135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이 강하게 되면 환차 손을 잇게 됩니다. 따라서 환해지 상품에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환해지가 안 된 상품에서는 현재 상황이 원의 강세가 진행되는 이 부분이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환산을 했을 때 달러 자산으로 보면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님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환해지 이런 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H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의 통과죠. 상원에서 힘겨루기 끝에 아주 간신히 통과를 하고 지금 하원으로 넘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정이 됐기 때문에 하원도 통과를 다시 시켜야 됩니다. 5월 22일 날 215대 214로 간신히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하원에서도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향후 10년간 3조 3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도 이제 미국 정부의 빚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감면에 대한 감세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저항들이 있죠. 특히 감세를 하느라 메디케어 이런 부분들의 이제 혜택을 줄이는 부분,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에 이제 부딪히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50대 50 타이브레이크가 걸려서 결국 제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51대 50으로 간신히 통과를 시켜서 하원으로 넘겼죠. 이러한 소식이 불리하게 작용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그런데 결국 테슬라가 마이너스 5.34 연간으로는 25.54%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
2025년 9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달 정도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신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의 보조금, 이 부분이 이제 전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어렵죠.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 약 75억 달러를 동결 또는 삭감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요. 배출가스 기준 및 연비 규제를 완화해서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 요구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전사가 없는 로보택시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증시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점프를 했지만은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현재 4.24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고요. 2025년도 연간으로는 7.2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의 안정은 미국 증시의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기술주 섹터죠. 특히 반도체 섹터가 강한데요. 연간으로 7.93%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2023년도 주도를 했던 매그니피션트 7은 연간으로 0.78%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슬라와 애플의 부진이 두드러진 그런 상황이라서 엔비디아를 축으로 반도체 섹터의 강세와 비교를 해보면 서로 상세를 하고 남는 그런 결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은 연간으로 5.38%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연간으로 4.6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애플의 마이너스 17% 하락과 함께 테슬라의 25% 하락이 겹쳐져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7월 9일날 상호관세가 유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보편관세 10%에 더해서 상호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느냐,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를 질타하면서 쌀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 일본은 농산물은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와는 협상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장벽을 제거를 해줬다, 이렇게 밝혔고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인도의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상호관세 이 부분에서 인도가 제일 먼저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가 있겠죠. 영국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영국을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중국은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난 후에 바로 상호관세 무역협정에 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내내 테슬라의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0.82% 하락을 했습니다. 6일간의 상승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동안 강세를 이어오던 반도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쪽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의 마이너스 5.34, 이 부분이 강력하게 역할을 미쳤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6일 만에 강세를 종료하고 7일째 하락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지표보다는 감세법안이나 상호관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세 법안은 다우산업 지수에는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줬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는 테슬라가 포함되는 바람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의 톰 리는 7월 달에 증시가 대단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자료를 통해서 밝혀줬고요. 역시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7월 달에 증시가 대단히 강하고 대통령 임기 1년째 7월 달이 가장 강한 달이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년도 6월 30일 정도까지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대통령 취임 1년 후나 역사적인 과정의 그 주가 흐름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올 7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주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0.8이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한 후에 오전 7시에 재개당이 된 미국의 선물지수는 플러스 0.14%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시 45분쯤 이제 낙폭을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11시 15분에 강세 반전을 해서 플러스 3%가 넘는 강세를 지속해서 이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나스닥 지수가 지속해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하다가 재차 우리 시각으로 9시 45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현재는 플러스 0.13%로 반등이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일봉에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82% 하락을 한 것 치고는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0.12% 25원 내린 247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오후 시간에 이제 돌아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죠. 현재 60일 이평선을 6.87% 웃돌고 있습니다.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2년간 현재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 60일 이평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11.16%, 상호관세로 23.98% 이격이 좀 벌어졌고요. 그 다음 9.11%, 8.94%, 60일 이평과 대략 8%에서 9%, 10% 요 이내에 들어가면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6.87%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약간은 여유가 있다. 주가가 조금 더 과부하가 걸려도 버틸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월달 주가 흐름이 강세가 연결이 되면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면 나머지 8월달, 9월달, 10월달은 약간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만일 상호관세 이 부분이 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많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고 상호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몰라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단히 비난하고 있죠. 너무 느리다. 따라서 그림자 연준 의장을 뽑는다든지 파월 의장에게 사임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 정도쯤에 하원에서 감세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어서 상호관세 부분이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발표가 되느냐 이 부분도 미국 나스닥 지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지표보다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 목요일 날은 고용지표 이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ADP 민간고용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마이너스 33,000건을 보였어요. 대단히 부진하게 나와서 시장이 마이너스 0.3%까지
하락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ADP 민간 고용하고 실질적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지표하고는 좀 다르죠. 현재는 11만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고용지표와 ISM, 서비스업 지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하원에서 감세 법안의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이전에 감세 법안이 서명이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독립기념일을 지나서 7월 9일 상호관세 만료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먼저 협정이 체결된 국가부터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7월 달까지는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오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0.16%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가 0.82% 하락을 한 것에 비하면 하락폭이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2470원을 기록하고 있고 60일 이평선과는 6.87%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